한중은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적부터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목요일에 지내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총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맥란의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 맥란의 대해서 업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맥라렌이 이제 레이싱카를 새로 바로 레이싱카의 720S GT3 차량을 이제 내년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720S는 SGT3은 GT3는 일단은 720S 기반으로 된 레이싱카로서 현재 지금 모터스포츠에서 활용 중에 이제 맥라렌의 650, 650S GT3 차량을 레이싱카를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메이저 GT3 챔피언십을 이제 확정 지었고요. 그래서 조금 파워트레인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재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720S GT3는 이제 맥란의 720X와 동일한 이제 차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4.0 리터의 V8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여기다가 6단 시큰러 변속기를 맞물려서 이제 최고 출력이 이제 790마력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토크가 87.9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50S보다는 이제 출력이 70 출력은 이제 70마력이 좀 높고 그다음 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가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높아졌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소재 모노케이드 2 탄소 섬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제 차체에 적용해서 이제 경량을 설국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650, 650S랑 비교했을 때 무려 145kg나 가벼워지면서 제로백이 이제 2.8조로 이제 0.2초나 줄였답니다. 650S보다는. 그래서 줄였다고 하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맥란의 CEO인 바로 마이크 블로우 CEO는 이제 자기가 이 720S GT3 레이싱카가 1등급 어떻게 보면 1등급 GT 경주용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720S GT3이 이제 트랙 기반으로 이제 기반 단계를 이제 지켜보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분이 되었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맥라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카를 만드는 스포츠카를 제조하는 업계이자 또 모터스포츠 대회에서는 이제 맥라렌 F1 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업계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봄이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차량이 이제 출전을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성적이 나올지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일단은 포뮬러 1에 대해서, 네 번째까지 포뮬러 1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 26일, 벨기에, F1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바로 세바스찬 베텔 페라리 F1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세바스찬 베텔 선수가 시즌 우승하면서 시즌 5승째를
추가를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위는 이제 메르세데스 AMG 팀의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2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위는 레드불 팀의 맥스 페르스타펜 선수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위는 이제 메르세데스 AMG 팀의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4위를 차지했고요. 5위는 이제 세르지오 페레즈, 그 다음 6위는 에스테반 오콘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베텔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현재 선두에 있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와 조금 종합 점수를 좀 좁히는데 추격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포뮬러 1이 계속 이제 중간에 휴식기가 없었어요. 중간에 휴식기가 없었는데 이번 대회는 이제 휴식 기간을 좀 거치고 또 어떻게 보면 거치고 새로 시작되는 뭐 하반기 첫 대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텔 선수가 이제 우승해가지고 조금 추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이제 벨기에 그랑프에서 조금 아찔한 사건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르노 팀에 소속되어 있는 니코 힐켄베르크 선수와 그다음에 맥라렌의 페르난도 알론소의 이제 추돌 사건이 있었는데요. 니코 힐켄베르크 선수가 이제 첫 바퀴에서 브레이킹 실수를 하면서 이제 앞차를 이제 들이받았는데 그 들이받친 선수가 바로 맥라렌 팀의 F1팀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마치 그 비행기 이륙할 공중에 이제 떠면서 그 이제 착지를 하면서 좌우팀의 샤를 르클레오의 차량을 또 덮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대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알론소 선수 상관이 이제 니코 힐겐베르스 선수와 알론소 선수 상관이 없는데 이제 르클레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왜냐면 위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위에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시즌부터 조금 바뀌어진 게 헤일로가 앞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 장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었어요. 이걸 왜 앞에 설치를 하냐. 그래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근데 이번 이 사고로 통해서 이제 헤일로가 굉장히 이제 발휘를 한 거죠. 왜 이게 장착이 되었는지. 그래서 알론소 선수가 이제 대회를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헤일로가 얼마나 드라이버들에게 안전 도움을 됐지는 이제 처음엔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헤일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일로 같은 경우는 T자 모양으로 이제 우리 정면에다가 이제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치를 한 게 이제 머리 보호를 위해서 사실 포뮬러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승이잖아요. 근데 탑승을 하면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또 체크를 해요. 또 그 일종의 기술 안전 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라 이런 큰 걸 이렇게 길이를 쟀을 때 이 헬멧을 쓴 경우 머리에서 뭐 몇 센치, 몇 미리 정도의 그걸 해야지 통과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뒤집었을 경우에는 목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안전 규정을 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는데 또 이번에 헤일로가 설치된 거는
앞에서도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격 완화 일종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 지금 F1과 F2 시리즈에는 현재 어,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통해서 조금 경기의 확산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영상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김진표 선수가 그게 몇 년 전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전남 영화 인터넷 서킷에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그 영상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그 CJ 슈퍼레이스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고로 하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랑 정말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세 선수는 크게 뭐 다친 거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포뮬러 1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포뮬러 1 팀에서 그 포스 인디아라는 팀명이 새로 바뀐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팀이 인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부터 이제 사하라 포스 인디아 F1 팀이 아니라 레이싱 포인트 포스 인디아 F1 팀으로 팀명을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실 포스 인디아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중에서는 인수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팀 중에서 유일한 F1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도에 있는 이제 업계에서 좀 인도에서 큰 대기업처럼 해서 대기업에서 조금 운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재정이 조금 그걸 좀 타격을 받으니까 또 모터스포츠 팀 포스 인디아 팀에서 또 재정이 어려가지고 이제 복전 관리를 신청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인수자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시즌 중에 오너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닌 조금 의아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놀라운 이야기인데 현재 그 팀 오너가 이제 현재 윌리엄스 F1 팀의 드라이버인 랜스 스토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로렌스 스토러가 바로 인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렌스 스토러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캐나다에서는 갑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부로 통하는데요. 그 되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 윌리엄스 F1 팀에 예전에 아들이 어릴 적에 이제 시트를 구매한 적인데 이게 9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시트를 구매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 F1 팀의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900억 원 들여가지고 이제 키웠다고 이제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조금 비판이 왔지만 사실 모터스포츠 자체가 돈이 가장 많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스폰서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큰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윌리엄스 F1 팀의 그 랜스 스트롤 선수가 왠지 상황이 봐서 왠지 제 생각에는 왠지 이 포스 인디아 F1 팀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도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인수를 했는데 아들이 다른 팀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포스 인디아 F1 팀은 지난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이제 챔피언스 모두 소멸이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버는 이제 현재 에스테반 오콘 선수와 그다음에 세르지오 페레즈 선수가 이제 남은 시즌 뛴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스테반 오콘 선수와 세르지오 페레즈 선수 중에 방출이 되고, 제가 봤을 때 랜스 스토로 선수가 다시 들어올 확률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거는 좀 연말 가야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초에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다시 그 대회 이제 아버지가 인수한 팀으로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TCR 아시아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거를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에 리뷰를 할 것인가,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 리뷰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거는 해외 모터스포츠로 넘긴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국내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TCR 아시아 시리즈는 아시아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시아 주위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로 이렇게 넘겼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아시아 시리즈가 전남 그 이제 디스어 코리아랑 같이 25, 26일 날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첫 대회를 그러니까 대회 시리즈가 아시아 첫 대회에서 이제 열렸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6라운드와 7라운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틀린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 조금 제가 미리 읽고 이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생각보다 틀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TCR 아시아 시리즈는 6라운드까지 이미 6라운드는 이제 태국의 이제 창안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시즌을 6라운드까지 시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7라운드와 8라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라운드와 8라운드는 쿠시리 선수와 앵글러 선수가 각각 우승을 했고요. 이게 지금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게 좀 약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조금 리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제대로 조금 리뷰를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R 아시아 시리즈는 이제 한국에서 첫 대회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지산 선수와 앵글런 선수가 각각 우승을 했다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모터스포츠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에 조금 제가 정리를 했지만 조금 이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상황이 조금 발생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모터스포츠는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터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다음, 그다음에 팟빵과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지금 오토 트렌드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는 좀 돼가지고 이제는 좀 이제 말하는 거 이제 조금 정리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 리뷰 때는 조금 더 좋은 리뷰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고요. 즐거운 목요일이 되시길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